관광 비자로는 사보시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자 최고 기른 게 30일인데 어떻게 원칙적으로 관광 비자 가지고는 사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시려면은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K푸드 투데이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주 기자가 늘 특별한 곳에 가지만 오늘은 정말 여러분에게 유용한 소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호치민, 그 중에서도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푸미흥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저는 오늘 그 부동산과 외투법인 전문가, 비자 전문가이신 신학철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좀 간략하게 저희 그 네. 시청자분들에게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신학철인데요. 한국에서 이제 직장 생활과 그 사업 은퇴를 하고, 네. 이제 인생은 60부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제 2의 인생을 동남아 살아보기 하려고 그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그러니까 1월 달입니다. 2월 달에 팬데믹이 터졌는데 1월 달에 베트남 푸꾸옥으로 예, 그 이제 우리나라의 제주도 같은 섬인데 푸꾸옥 살아보기를 하려고 오자마자 일주일 있다가 이제 팬데믹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푸꾸옥에 갇힌 거죠. 갇혀서, 예, 푸꾸옥은 섬이다 보니까 국제선이 안 뜨면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올 때 저희 식구하고 강아지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푸꾸옥에 한 8개월 갇혀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팬데믹 때문에 이제 한국을 가야 되잖아요. 겁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호찌민으로 우여곡절 끝에 나왔는데 한국이 또 코로나가 심하고 호찌민은 그 당시에 안전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무슨 일이 터졌냐면 베트남 정부에서 외국인 비자 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트남이 전 세계에서 비자가 최고 쉬웠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국가로 바꿔지고 있는 과도기 단계였죠. 그때 이제 제가 베트남에 더 있고 싶은데 베트남에 더 있으려면 비자는 이제 연장이 안 되니 전부 법인 설립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법인 설립을 하려고 호찌민에 있는 비자 업체들을 상담을 받던 중에 가장 크고 신뢰가 있던 블루스카이라는 그 비자 업체가 먹튀 사건이 일어났어요. 교민들의 수십억을 들고 수많은 여권을 다 들고 중국으로 먹튀를 조선족으로 나중에 밝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법인 설립 비자 내는 게 너무 불안해가지고 제가 스스로 직원을 뽑아가지고 사무실을 얻어서 제 손으로 제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법인 설립하고 비자를 받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그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베트남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법인 설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받은 이 쌓은 노하우를 베트남에 진출하시고자 하는 분들과 공유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 비자 업무도 시작하게 됐고 유튜브도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소일거리로 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주업이 돼가지고 먼저 갇힌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이제 베트남에 정착하셔서 이렇게 사업을 일구고 계시다. 네, 그렇다고 보여죠. 이게 참 우연히 이렇게 됐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아주 주업이 돼버렸어요. 그렇군요. 그래도 우리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시체말로 총대를 매시는 바람에 그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지금 베트남에서 정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도 그 동남아 국가들이 비자 문제나 또는 이런 창업할 때 사기 사건들이, 저도 태국에 10년 정도 살았는데 저도 거기서 엄청난 그
사기 피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회의에 나와서 그런 창업할 때 주의하고 사기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 회사도 운영하게 됐고, 또 이제 유튜브도 하게 된 계기가 신분을 밝혀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여기 베트남의 네네. 비자 회사들은 가면은 그 사장이 누군지 이름도 없고 명함도 제대로 없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경력, 별건 아니지만 경력 다 밝히고 인터넷에서 조회가 되니까, 그리고 제 이름 석자, 그래서 다 그거를 오픈하고 하는 거죠. 투명하게. 투명하게 네. 제 이름 걸고 제 이름 석자 걸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고 찾아주시는 분은 많은데, 어찌됐든 해외에 이제 오늘 그 질문 네네. 하시는 게 해외 프랜차이즈하고 자영업 진출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베트남의 북한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비자입니다. 예. 비자. 예. 네. 지금은 베트남에 비자 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비자 없이 베트남에 진출하시면 큰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관광 비자는 개인이 받으실 네네. 수가 있죠. 무비자도 있고 이비자도 네. 있지만 그건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받으실 수 있고, 하지만 프랜차이즈나 자영업을 하시려면은 여기 상용 와서 비자를 받으세요. 사업을 하시려면? 관광 비자로는 사업 오시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자 최고 기른 게 30일인데 어떻게 원칙적으로 관광 비자 가지고는 사업 오시면 안 네네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시려면은 상용 비자를 받으셔야 되죠. 근데 베트남은 상용 비자를 받는 방법은 법인 설립해서 투자 비자, 투자 거주증을 네.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 믿을 만한 업체와 함께 진행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죠.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이 우리나라 같이 열린 행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이 직접 관공서를 상대로 네. 그걸 진행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부딪히면 우스갯소리로 어떤 한국분이 자기가 정말 직접 해보겠다. 네. 한 6개월 걸려서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 돌아가셨어요. 그냥 그게 다시 너무 힘들어서. 그럼 만약에 이렇게 믿을 만한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이제 그 방법밖에 맞는 없습니다. 방법인데, 네. 이렇게 하면은 그럼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베트남에 진출하시면서 법인을 설립해서 네. 거주증을 받는 데까지는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개월에서 3개월.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그 법인이라는 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외투법인의 형식인 거죠? 네, 외국인 투자법인입니다. 네. 그 외투법인이라는 걸 혹시 우리 저희 시청자들께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외국인 투자법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FDI라고 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 방식. 네. 그게 있고, 그거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네. 프랜차이즈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 적합한 거고요. 네. 직접 투자 방식은 이제 말 그대로 한국에서 자본금을 들여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롯데마트라든지 이런 대기업, 중소기업들은 그 방법으로 100% 하셔야 되고요. 우리 개인 자영업자들은 그 방법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예, 한국에서 외자 보내는 것도 그렇고, 한국 세무당국 신고해, 여러 가지 또 베트남 내에서 그 FDI 외투법인에 대해서는 규제도 많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들은 현지에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주식 인수 방식을 많이 이제 하고 있죠. 또는 그 베트남 사람과 같이 협업하는 합자 방식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영업자들은 네네. FDI보다는 주식 인수 방식이나 또는 합자 회사, 베트남 사람과 네. 같이 하는 그런 방식이 좋습니다. 어떤 자본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법인을 설립할 때 그 최소 금액이라는 게 있을 텐데. 예. 외투법인의 자본금은 자유예요. 하지만 이 나라 법에 보면 네. 30억 동,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5, 6천 정도. 1억 5, 6천. 예. 그게 30억 동 이하로 자본금을 설정하게 되면 네. 법적으로 여기 장기 거주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억 동 이상만 장기 거주증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사업을 하시려면은 뭐 차도 사시면 차량 등록도 해야 되고, 은행에 계좌 개설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에 대출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시려면은 거주증이 없이는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은 30억 동 이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대개 베트남 동남아에 진출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쪽 저쪽 5천만 있는 원. 분들이 많아요. 1억 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네네. 물론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더 될지 모르지만 동남아에 오고자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자본금이 많지 않기 네. 때문에 오는 거죠. 적은 자본으로 네. 좀 더 잘해보려고. 그렇죠. 저희가 왜냐하면 이 나라는 이제 상가를 얻을 때도 보증금 2달치만 넣고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 창업 자본금이 조금 들죠. 한국보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볼 때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이런 자본금이 많은데 이 나라에서 요구하는 건 1억 5천을 요구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자본금이 충족이 되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이건 FDI 방식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고 주식 인수 방식은 이미 그 업체가 네네. 예, 자본금 설정이 끝나 있기 때문에 그 기존의 법인을 주식 인수 방식으로 인수를 하시게 되시면 자본금 납입은 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여러 가지 그거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일단 우리가 베트남 진출 시에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었는데 결국에는 비자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좀 델리케이트 문제인데 이 나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이 나라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받는 장기 거주증 그 법인 설립 비자가 지금 베트남 당국에서는 모든 걸 다 갖춰오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는 실제 사무실도 임대를 하고 그다음에 직원 최소 1명 뽑아서 네.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고용보험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사업장의 임대계약서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대개 여기 베트남에 오시면 시장조사도 해야 되고 언어도 배워야 되고 또 내가 뭐 이 상권 분석도 해야 되고 이런 준비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기간을 없이 그냥 막바로 이런 걸 다 갖고 오라고 하니까 오자마자 직원 뽑고 사무실 뭐 사업장 오고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여기 이비자가 지금 30일 예, 나오고 있고 또 여기 뭐 가까운 데 가서 그 비자론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법은 이비자 30일짜리 들어와서 상권 조사하시고 네. 또 시장 조사도 하시고 내가 어떤 건물을 어디에 어떻게 얻을 건지 뭐 30일 정도면 뭐 제가 볼 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결정이 나면 이제 저희 같은 비자 업체하고 네네. 상의를 하셔서 법인 설립을 진행을 하시는데 그때 만약에 자기가 오픈할 사업장을 임대 계약이 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게 조금 시기적으로 너무 네. 바쁘다 하면은 창업 사무실을 얻는 거죠. 조그만하게 비용이 가장 절감되는 조그마한 창업 준비하는 사무실을 얻고 네. 합법적인 이제 가장 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조그마한 사무실을 얻어서 여직원 네네. 채용을 해서 창업 준비를 하시면서 합법적인 거주증을 받으시는 네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천천히 창업하시면 되는데 이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미리 사업장을 막 급하게 오고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비자로 들어오셔서 시장조사 한 달 하시고 또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이 비자 한 번 연장해서 더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아이템이 확실하게 네네. 정립이 되면 그때 이제 매장 바로 예, 매장 오픈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엔 이제 매장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어떤 그 시간에 쫓겨서 매장부터 이렇게 덜컥 계약하시지 말고 네. 좀 사전에 꼼꼼히 보시고 시간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보면 그 본사 개념의 사무실 작든 그렇죠. 크든 창업 준비 예. 사무실로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자기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두고 매장을 계약하는 편이 낫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야 이거는 근데 진짜 여기 계신 네. 현재 계신 사장님이시니까 이렇게 알려주실 수 있지 지금 한국에서 막연하게 베트남 가서 한번 사업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이렇게 또 디테일까지는 모르실 테니까 야, 아주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뭐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인데 그냥 간단하게 품위용만 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